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2년 5월 7일 오후 10시 55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 지금부터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74% 이상이 암호화폐 매수 의향이 있다라는 조사가 나왔네요. 아르헨티나인 4명 중 3명이 투자 또는 저축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제 아르헨티나는 우리가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던 것처럼 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하려는 네, 생각까지도 있는 나라예요. 네, 거기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면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남미 국가에서 특히 이 암호화폐를 법정 화폐로 만들려고 하고요. 또 암호화폐에 많은 관심을 두는 이유는요. 자국 화폐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로 믿을 만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금이나 이런 것들도 사기도 힘들고요. 실제적으로.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쪼개서 살 수 있으니까 본인들의 수준에 맞게 금액에 맞게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또 암호화폐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또 암호화폐는 계좌 같은 게 없어도 되잖아요. 은행 계좌랑 상관없이 투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49%가 암호화폐를 어떻게 구매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인프라가 아직 확대가 되지 않은 거예요. 사고는 싶은데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모른다. 그래서 최근 미국 같은 경우도 ATM기가 엄청나게 많이 보급이 되고 있죠. 또 아르헨티나 같은 데도 거래소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플랫폼이 좀 그 인프라가 좀 갖춰지고 하다 보면은 이 시장이 뭐 전 세계적으로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뭐 네트워크가 강력하다는 거는요, 뭐 보안성이라든지 현재 네트워크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컨트랙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채굴이 강화됐기 때문에 해시레이트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채굴장들이 최근에 많이 생겨나고요. 채굴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면서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트론이 지금 많이 올라가는 게 트론에서 USD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요. 이게 트론 기반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것 때문에 트론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튼 트론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저는 트론을 100원대에 팔았답니다. 아예 속 쓰려. 트론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제가 팔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무디스 암호화폐 시장 제한적이다. 러시아 제재 회피 수단으로는 부적합하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아니죠. 뭐 전체적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암호화폐로 현재 러시아가 당하고 있는 경제 제재를 피해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급한 불은 꺼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러시아 재무부에서도 러시아에 있는 기업들한테 그 얘기했죠. 스위프트 결국 국가 간의 전송 시스템에 러시아가 금지가 됐기 때문에 은행에서 러시아로 러시아 은행으로 현재 송금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러시아에 있는 기업들 또 한국에 있는 기업들 무역을 하는 기업들은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한다? 암호화폐로 해결하고 있다. 네, 실제로 그렇게 해결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재 회피 수단으로 100%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현재 어느 정도 사용하고는 있다. 그리고 뭐 이번에 전쟁이 났을 때도 ATM기에서 돈을 못 뽑았다고 해죠. 근데 비트코인을 통해 가지고 현금화를 시키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예, 지원금을 스위프트로 인해서 달러로 받는 게 아니라 코인으로 받았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재영님,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 브리핑 하는 시간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굳이 후원을 해주고 싶다면은 이따가 뉴스가 끝난 다음에 그때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뭐 지금 NFT 같은 경우 계속 나옵니다. 뭐 맥라렌에서도 NFT 나오고 지금 막 넘어간 거 많은데요. NFT 관련된 뉴스 다 넘길게요. 크게 뭐 이슈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음,
가정용 전기 사용 암호화폐 채굴자에게 추가 요금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보면 참 재밌어요. 채굴로 인해서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이 파괴된다. 또는 전기가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채굴이라는 것도 하나의 산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어떤 공장에서 뭐 돌린다고, 어떤 공장 기계로 돌린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떤 규제를 하진 않잖아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코인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로 이 공기를 오염시키고 정말 환경을 파괴시키는 공장들, 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다 넘어가잖아요. 네, 손실 상태 비트코인 주소서 1,500만 개, 2년 내 최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우리만 물린 게 아니라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 우리만 물렸으면 억울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1,500만 개 이상이 다 물려있대잖아. 2년 동안에 다 같이 물려있는 거니까, 나만 물렸다고 슬퍼하지 마시고요. 쟤네도 같이 물렸다. 우리 다 같이 물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뉴스라니까요. 5주 연속 하락, 2014년 이후 처음이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8년 만에 겪는 최고의 호재 자리라니까요. 5주 연속 하락한 적이 없대잖아요. 그러면 반등이 얼마나 클 거야. 길게 떨어졌으면 길게 올라가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악재가 아니고요. 야, 떨어질 만큼 떨어졌구나. 2014년 2월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대요. 그러면 뭔 소리야?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완전 기회죠, 지금. 5주 연속 떨어진 적이 없답니다. 얼마나 올라가려고 이러는지. NFT 산업은 계속해서 막 성장하고 있다라는 기사고요. 네, 비트코인 누적 온체인 거래량 50억 비트코인 돌파했다. 예, 비트코시 네트워크 상의 누적 온체인 거래량이 50억 비트코인을 돌파했다. 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도 비트코인 정도 어느 정도 거래량가 있었네요. 그리고 네트워크 상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얘기는 그 좀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는 이 전송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다는 얘기네요. 코인 간에 그러니까 지갑과 지갑과의 이동이 좀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50억 정도의 비트코인이 이 지갑에서 저 지갑으로 왔다 갔다 했다. 뭔가 밑에서 발빠르게 움직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7일 평균 거래소 유입 최근 3개월 내 최대. 제가 이런 거 좀 조심하라고 하죠. 거래소로 물량이 들어가는 이건 전 호재라고 봅니다. 바닥이 끝났다.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물량이 빠져나갔었잖아요. 근데 최근 며칠 동안에 물량이 좀 들어왔어요. 거래소로. 그런데 이게 뭐 며칠 사이 엄청나게 큰 물량이 들어왔다가 아니라 계속 빠지기만 하다가 이제 쬐금 들어온 겁니다. 근데 쬐금 들어온 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물량이 거래소에 이제 좀 들어와야 돼요. 너무 빠졌어요. 지금 너무. 이게 3개월 내 최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름을 바꿔보면요. 비트코인의 유입이 아니라 유출이 4년 일의 최대입니다. 지금 4년 일의 최대고 3개월 내 최다로 유입이 됐다. 4년 동안 떨어졌는데 3개월치만 보면 조금 올라왔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물량이 들어가서 누가 좀 설거지하나 패닉셀링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요. 코인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지 그 가격을 올려가지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호재입니다. 거래소에서 물량이 들어가는 거는 저는 지금부터는 호재라고 봐요. 이건 예전부터도 똑같이 얘기했던 거죠. 네, 이더리움 손절 트랜잭션 수. 이게 뭐냐면은 손절을 하고 파는 겁니다. 익절보다 3.4배가 많았다. 그러니까 개미들은 패닉셀 하고 있는 거예요. 개미들은. 개미들은 패닉셀 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죠. 네, 스카이 브릿지 캐피탈 CEO 암호화폐 거래소가 인수합병을 통한 은행업 진출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 이미 그런 움직임들이 있죠. 기존 금융권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 이 시장이 크립토 시장이 자기들에게 원래는 적이거든요. 서로 경쟁 상대. 그런데 어차피 금융권에서도 아는 거죠. 결국은 크립토랑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발빠르게 적대적으로 가는 것보다 같이 끌어들여가지고 함께 가는 게 낫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이미 신한은행도 그러고 몇몇 은행들을 발빠르게 크립토랑 합병은 아니죠. MOU 같은 거 많이 체결하고 있고요. 뭐 상품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상당히 긍정적. 왜? 아까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75% 이상이 암호화폐 사고 싶지만은 40%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매하고 어떻게 투자할지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금융권에서 암호화폐를 취급하게 되면은 뭐 그런 암호화폐를 사고 싶어도 복잡해서 몰라서 못 샀던 사람들이 이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캐시움은 기간 비트코인 투자 비중 포트폴리오에서 2.5%까지 확대될 거. 뭐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뭐 기관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많이 매집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에이다의 보유 주소 수가 지금 최대로 늘어났다. 에이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그러죠. 1,000원 아래, 1,000원 초반대만 왔을 때만 사면은 진짜 큰 돈 벌 수 있다. 지금이 그 자리 같아요. 에이다 계속 움직입니다. 에이다는요, 세력이요, 세요. 네. 네. 비트코인 인플레 해지 가능하지만 금 경쟁 상단 아니다. 어머, 여러분 이거 악재 같아요? 되게 좋은 얘기거든요. 예, 언제 비트코인이 금의 경쟁자가 됐습니까? 경쟁자가 아니라 인플레 해치로서의 기능이 없다라고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까내리던 게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래요? 인플레이션의 해치 기능에 관해서는 인정을 하네요. 예, 이제 그 점에 관해서까지 인정을 하네요. 이거 뭐 좋은 얘기겠죠. 예. 네, 아마존 CEO 도지코인 공동 개발자 트위터에 팔로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도지코인도 여러분 300원까지는요, 기본으로 보시고요. 300원부터 500원 사이가 그때부터가 이제 시동을 거는 자리로 봅니다. 쉽게 안 죽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뛰었던 코인들은요, 쉽게 안 죽습니다. 왜? 세력들이 그 재미를 봤거든. 그리고 다들 지금 여러분들이 도지코인 죽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도지코인이 조금만 힘을 붙잖아요. 개미들 다 달라붙는다니까. 왜? 예전에 날아가는 거 한번 봤거든. 리플이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았어요. 예. 되게 재밌죠. 여기서는 비트코인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위에는 전문가는 해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현상에 있어서 누군가가 그 현상을 분석을 할 때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처럼 코인이 뭐 올라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누군가의 전문가, 어차피 이 시장의 전문가는 없다고 항상 얘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시고요.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도 들어보세요. 근데 그 주장은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거지. 그리고 모든 건 결과론이에요. 제가 올라간다고 해서 코인이 올라갔다? 제가 잘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제가 올라간다는데 떨어졌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시장이 그냥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순응하고 거기에 대응하고 대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코인 보면서 투자하시면서 제발 누구 한 명의 주장만을 듣고 아니면 누군가를 믿고 투자하는 거는 되게 위험하신 거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항상 말하죠. 선동당하지 말고 따라하지 말고 참고만 해라. 이 방송이야 예능 반응이라고 예능 방송이라 못 박아놓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뉴스도요. 저는 어떤 뉴스를 보고 긍정적으로도 얘기하는데 똑같은 뉴스를 보고도 어떤 사람이 이걸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양쪽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단 저는 저희 관점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드려요. 그리고 그 관점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맞으면 저는 뭐 성공하는 거고요. 틀리면요 제가 손해 보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11억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는요, 요 정도에서 마무리할게요. 네,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또 그리고 이 시장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멘탈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뉴스 브리핑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